안녕하세요. 흥버튼입니다. 오늘은 스피치와 눈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 어디를 보시나요? 눈을 보지 않고 미간이나 인중을 보면서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도 쑥스러워서 그러실 텐데요. 저는 눈을 보고 말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미간이나 인중을 보는 건 상대방의 눈을 보는 척 하는 거잖아요. 척은 티가 납니다. 또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말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눈으로도 나의 내용을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요. 상대방에게 눈빛으로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눈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진정성과 이 사람의 의지가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면접을 보거나 발표할 때 나의 메시지를 청중에게 더 전달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눈을 봐야 합니다. 눈을 맞춰야만 해요. 상대방이 만약에 한 명이다. 내 앞에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눈을 봐야 합니다. 언제 눈을 피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은 눈을 똑바로 잘 보고 있는 분인 텐데요. 저는 잘 피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눈빛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저에게 더 진솔해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눈빛이 흔들린다는 거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자신의 말에 신뢰를 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눈을 보지 않고 말하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납니다. 왜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눈을 보고 말하란 말이야. 상대방을 매혹시키고 싶고 상대방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다면 더욱더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들여야 됩니다. 일상에서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를 주문을 하러 갔어요. 근데 메뉴판을 보면서 아메리카노 주시고요. 따뜻한 유자차 주시고요. 이러면 안 돼요. 상대방을 딱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잖아요. 저는 차가운 아메리카노 주시고요. 따뜻한 유자차도 한 잔 더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별로예요. 다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 좋아하거나 짝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쑥스러워서 막 얼굴을 보면 막 발그레해지고 이러니까 눈을 보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그건 상대방이 알아요. 나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쑥스러움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이때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모든 순간이 있죠. 나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바라봐야 합니다. 미간이나 인중을 보면서 척하지 말아주세요. 면접을 볼 때나 발표할 때 청중이 다수인 경우가 있죠. 심사위원이 만약 5명이에요. 5명의 눈을 다 봐야 합니다. 자신감이 당당한 사람처럼 보여야만 되죠. 그게 바로 매력이고 그게 바로 호감으로 이어지니까 합격할 수 있어요. 눈을 볼 때는 여러분 눈빛을 똑바로 보면서 한 문장에 한 사람씩 말을 하세요. 한 명만 무조건 찍어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서 이야기를 내내 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보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문장이 넘어가면서 한 사람씩 보는 거죠. 이렇게 계속 눈빛을 마주쳐야 합니다. 한 문장에 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한 문장을 말하면서 너무 많은 시선을 분산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산만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말할 때 딱 한 사람을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면접 볼 때 1, 2, 3, 4, 5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차례차례 하나 보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너무 또 전형적이잖아요. 이러지 말고요. 나비 넥타이 모양처럼 가주는 거예요. 5번을 봤어요. 그러면 또 2번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4번을 보기도 하고요. 1번 봤다가 또 3번 보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선이 자연스럽게 고루 분배가 되겠죠?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비 넥타이를 더 크게 그리는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청중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은 저 멀리도 봐주고요. 또 여기 앞에 있는 사람도 봐주기도 하고요. 또 여기 정가운데 있는 사람도 봐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나를 보고 있는 사람만 일부러 눈빛을 마주치는 분도 계세요. 강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발표나
이제 청중 앞에서 연설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허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호소력이 없어요.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100명이면 100명의 눈을 다 보겠다. 오늘 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를 보러, 나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준 사람이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여러분은 한 명 한 명 눈을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한 문장에 한 사람이 돼야 되지만 이때 한 문장의 길이는 짧아져야 합니다. 너무 긴 문장으로 한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 힘들 수 있어요. 한 문장에 사실 하나만을 담아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할 때나 강연할 때는 무대를 다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는 나의 몸에 가까운 사람은 보지 않고 저 멀리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이동을 해서 내 몸에 가까운 사람은 보지 않고 또 저 멀리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나랑 가까운 사람은 어차피 내 몸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나와 가깝지가 않으니까 이 물리적인 거리감 때문에 점점 집중력을 잃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발표자가 자꾸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 멀리에도 가까이에도 고루고루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를 눈치를 챈다면 청중들의 집중력은 점점 더 오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또 하나, 마지막 팁이 있다면 눈의 깜빡임을 최소화하세요. 여러분이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 강연을 하거나 발표하거나 면접 보는 사람들 말할 때 내 눈빛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계속 눈을 막 깜빡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눈을 너무 많이 깜빡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왜 저러나 싶어요. 눈이 건조해서일 수도 있고요. 렌즈를 끼는 사람들도 눈이 뻑뻑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습관처럼 이렇게 깜빡거리는 것도 있어요. 또는 당황하거나 긴장할 경우에도 막 깜빡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그럼 몇 번 깜빡거려야 돼요? 그거 없어요. 안 깜빡거리는 게 좋아요. 눈 뜨고 있어야 되니까. 눈빛 맞추고 있어야 하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눈을 깜빡거리는 게 좋습니다. 눈의 깜빡임은 눈을 진짜 감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감아야 돼요. 눈의 깜빡임의 속도는요? 그건 또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그냥 깜빡거리면 되는데요. 너무 오래 꿈뻑 이거는 안 좋아요. 자연스럽게 깜빡거리되 너무 자주 깜빡거리지는 말자. 기억하시고요. 눈빛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스피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흥버튼의 스피치 강의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거예요. 여러 가지의 강의들을 제가 막 풀어내려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 요즘 뭐 많더라고. 좋아요, 알림, 구독 누르시고요. 댓글도 여러 개 남겨주세요. 댓글 남기면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댓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악플러는 너무너무 싫으니까요. 저리 가시고요. 좋은 댓글 선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